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당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당의 계보가 꽤 복잡한데요. 이 중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국을 남긴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1955년 야당의 등장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정당 정치가 이어졌다면 1955년부터는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는 야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 11월 27일 4.4 개헌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3선 연임을 제한하는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통과 가결을 위해 136표가 필요했는데 투표 결과 찬성표 136표에서 한 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부결이죠. 근데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전체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개헌 가능 의결 정족수는 135.33표이기 때문에 수학의 4.4 5임론을 대입하면 135명이 가결에 가능한 수다 라고 우기면서 대통령 3선 개헌을 억지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의원들 중에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호헌 동지회를 결성했고 이는 1955년 민주당으로 발전해 갑니다. 민주당은 이후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신민당, 신한민주당을 거쳐 오늘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16 이후 군정 때 창당된 민주공화당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5.16 쿠데타 이후 군정 기간 중 정치활동 정화법을 발표하여 다른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상황에서 민주공화당이 창당됩니다. 창당 과정에서 4대 의혹 사건 같은 스캔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민주공화당의 창당이 우리나라 정당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정당법이 이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는 정당의 공천 없이는 출마를 못하게 했는데요. 또한 민주공화당이 국정 운영에 깊이 참여하면서 당정협의회의 관행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당 조직도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대중정당적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민주공화당의 특성은 그 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전두환이 총재로 있는 민주정의당이 창당됩니다. 군부가 장기 집권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당제를 배척하고 다양한 야당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희대의 관제 야당이죠. 신군부에 의해서 민주한국당, 민한당이 창당되고 얼마 후에는 바로 한국국민당이 창당됩니다. 하지만 1985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이 주축이 되어 만든 신한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이 옵니다.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1985년 2.12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두환 체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관제 야당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신한민주당은 대통령 직선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개헌 운동은 많은 시민, 학생, 노동자 등의 참여를 불어일으키면서 1987년에 6.29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민주화는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와 희생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중요한 정치적 어젠더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낸 것은 신한민주당, 곧 정당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정당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당은 몇 개나 있어야 할까요?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만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복수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정당의 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는 2개의 정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보다 많은 수의 정당이 있습니다. 한때 보수당과 노동당
두 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던 영국도 이제는 5개 내지 7개의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네덜란드에는 10개 이상의 정당이 의회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 그 당시 미 군정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정당 수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당의 수는 그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